여러분, 건강검진 받고 나서 결과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두툼하게 나오는 그 결과지, 처음에는 펼쳐봤을 때 어떠셨나요? 숫자는 왜 이렇게 많은지, 표는 또 왜 이렇게 복잡한지, 솔직히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냥 대충 훑어보고 서랍 어딘가에 넣어두신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지 안에는요,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냥 지나쳤다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결과지를 제대로 읽을 줄 몰라서 이상소견이 있어도 그냥 넘기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정상 범위인데도 숫자만 보고 괜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검진 결과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까지 쉽고 빠르게 5가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내 건강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과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를 봐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 장, 전체 요약 페이지입니다. 정상, 비정상, 경계, 재검, 추적 관찰, 2차 검진 권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보일 텐데요. 이 첫 장이 사실 결과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정상이 어떤 건지, 비정상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경계라고 적혀 있을 경우에 보통 추적 관찰 대상이라고 당장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외래 진료 권고나 2차 상급 병원 진료 권고가 적혀 있다면 이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정상 범위가 10에서 30이라고 할 때 내 수치가 9라면 그거는 당연히 비정상으로 표시가 돼요. 반대로 31이라면 이것도 비정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경우에는 정상에 아주 가까운 수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결과지를 보다가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꼭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직접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혈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결과지를 보면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이렇게 2가지가 적혀 있거든요. 쉽게 말해 위의 혈압, 아래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축기 혈압이 120, 이완기 혈압이 80이면 정상이고, 수축기가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가 90 이상이라면 고혈압으로 분류되고, 이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혈액 검사에는 빈혈,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신장질환, 간질환 등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이 중 이상소견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피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발견되면요, 질환 의심이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꼭 의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질환이 의심되는 건 아닌데 정상 범위를 살짝 벗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빈혈과 관련된 혈색소 수치가 있어요. 혈색소 수치가 낮으면 빈혈을 의심하는데요, 반대로 혈색소 수치가 높다고 표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혹시 이거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실 텐데, 사실 혈색소 수치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질환이 아니라 검사 당일 금식을 했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혈액이 농축되거나 비만이나 흡연 때문인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수치와 연령을 고려해서 필요할 때만 추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혈당은 어떨까요?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면 정상, 126 이상이면 당뇨병을 의심하거든요. 그 사이 100에서 125 사이는 당뇨병의 전 단계 혹은 공복 혈당 장애 의심으로 판정이 돼요. 이 경우에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위험 요인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당화혈색소 검사나 추적 관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은요,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같은 수치라도 그 사람의 나이나 기저질환, 위험 요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결과지만 보고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요, 반드시 의사랑 개인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간 수치는 기준이 꽤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상 의심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간 기능 이상의 원인은 대부분 비만이나 음주라고 합니다. 수치가 아주 높게 나온 게 아니라면 체중 관리, 금주, 그리고 불필요한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 여부를 확인해요.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이 되면요, 단백뇨 의심으로 판정이 되거든요. 사실 소변 검사는 정밀도가 높은 검사는 아닙니다. 감기를 앓고 있거나 수분 섭취가 적어서 소변이 너무 농축된 경우에도 단백뇨 의심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백뇨 소견 하나만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 이상도 함께 나왔을 때 그때 정밀 검사를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는요, 결핵 유무를 주로 확인해요. 여기서 비활동성 폐결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결핵이 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결핵을 앓았던 흔적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계속 정상이었다가 이번에 처음 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최근에 결핵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잠복 결핵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결과지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관찰 필요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뜻이에요. 재검 권고는 검사에 오차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한번 검사해 보자는 뜻이고요. 의심은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밀 검사로 확인해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독 불가는요, 검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검사할 때 금식을 다시 해야 하나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쉽지만 검사 결과에 따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용 중인 약 때문에 재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검진 전에 안내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 결과지 보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결과지를 받으셨을 때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이상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물론 이 모든 것은 건강검진을 받아야지만 알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검진 자체를 꼭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